예, 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타라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라오 박사님은 유튜브라든지 또는 지면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미국의 전개라든지 또 언론, 여론 선도층에 배포를 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 타라오 박사님은 다 아시겠지만은 예비역 미 공군 중령 출신입니다. 또 텍사스 어스틴에서 PhD 정책 박사를 하셨고요. 현재는 한미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같이 놨어요.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안보의 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갖다 놨습니다. 타라오 박사님, 네. 최근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는 배경이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우선 가치하고 원칙이 영어로 하면 share values. Share value. 예, 네. 같이 공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이제 체제가 점점 달라지니까 그게 이제 같이 공간을 그게 점점 공유하는 게 멀어지는 거예요.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저희 자유민정권 정책연구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송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송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라오 박사님을 모시고 저하고 김송죽 박사님이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체제의 가치인데 이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이어가겠습니다. 또 더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법치주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언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프리마켓 이코노미, 이게 예, 자유시장 경제죠. 예, 거기서 중요한 게, 네.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사적 소유, 맞아요. 개인 소유의 허용입니다. 네, 그 네. 문제를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 세 번째 법칙, rule of law, 네. 법칙이죠.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권력이 이제 분립되는 분리된 거. 거죠. 그래서 네. 삼권 분립. 예, 맞습니다. 삼권 분리고 또 하나는 fair and free election 선거. 예, 공정하고 예. 자유로운 선거.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다 헌법에서 지켜준다는 게 다 헌법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거 써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확히 써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네. 그거든요. 근데 2018년 초에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헌법 개정할 때 자유를 빼려고 그랬죠. 예. 문재인 근데 그 정부가. 자유를 뺀다는 게 제가 지금 말했던 거, 뭐 법치, 뭐 공평한 선거, 뭐 이런 걸 다 뺀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굳이 자유를 빼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민주주의를 하겠다는데 지금 문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 내용이 뭐냐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중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데 다릅니다. 원래 인민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 과도단계의 권력 형태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인민민주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갔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권력의 주체인데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에서는 뭐냐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국민이 아니라 민중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이 민중이 뭐냐?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서 바로 그들이 원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각계각층의 소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구성원 중에 일종의 지배계급이나 자본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근데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한 건데
민중이 조용히 되면은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민중 민주주의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점을 우리 타라오 박사님이 정확히 아시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를 빼내는 것은 바로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라고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북한도 이름을 보면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아주 자주 써요. 그렇지만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국은 공화국인데 republic, 영어로 말하면 republic.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가 직접 이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면은 거기가 좀 위험성이 있어요. 네. 좋을 때도 있지만 왜냐면은 다수가 만약에 틀렸다 봐요. 그쵸.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다수가 아니 앞으로 꼭 진전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진전하면 다 떨어져 죽거든요. 네. 근데 소수가 그건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이 다수가 이제 더 많으니까 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틀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아서 그쵸. represented 네, 네. 뽑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네, 대표를 네, 뽑아서 뽑아서. 하는 게 그게 republic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republic이에요. 예. 한국도 republic이고 물론 북한도 공화국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 이름에 붙이지만 뭐 진짜로는 그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타라오 박사님의 그 분석을 보면은 저희들보다 더 한국의 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은 이제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타라오 박사님 접근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일단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가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종juk 박사님은 좀 잠깐 어떻게 느끼셨어요? 타라오 박사님의 말씀을.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한 명이 오르면 그 한 명을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자유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양이 돈다고 천동설을 주장을 했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만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럴 때 다수의 민중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를 민주주의, 이 보통 다수주의, 그렇게 우리 다수결 원칙에서 분명히 백조는 하얀데 백조가 다 사람들이 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는 게 민중주의인데, 민주주의인데, 그렇지 않고 백조는 희다, 아니면 지동설을 말한 갈릴레오 말이 옳다라고 하면 그 하나를, 그 한 사람의 그 의견을, 진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옳게 분별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무엇이 공화정인지 그 레프레젠터티브에 의해서 우리는 대표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타라오 박사님께서 또 그 파퓰리즘이죠. 우리 번역하면 꼭 이 대중인기 영합주의 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국에서 진행되는 그 파퓰리즘. 예. 그러니까 파퓰리즘 하면은 이제 여러 이제 어떤 그룹을 이렇게 지적해 갖고 우리가 너네들은 얼만큼 줄게. 이렇게 돈 주는 거 있죠. 뭐 다들 예. 얼마씩 주고 그리고 또 이 그룹은 너네들이 이만큼 줄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받으면 뭐 물론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게 아주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주려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세금에서 나오든지,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올리면서 거기서 나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요. 맞습니다. 그럼 돈을 빌리면 나중에는 누가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젊은 층들은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되니까 네. 이제 거기서 얼마씩 주는 거. 그쵸. 근데 그게 너무 높으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쵸. 왜냐면 하면은 그만큼 세금이 확 나가는데 그쵸. 일을 안 하면은 그거 비슷하게 받으니까 네.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쵸. 그러면 언젠가는 이 파이가 네.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예.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민 가고 뭐 그래서 줄어들면 그걸로 또 계속 나누려면 나눌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이죠. 왜냐면 베네수엘라가
이런 비슷한 파퓰리즘을 이런 걸 정책을 했는데 네. 거기도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도 뭐 하루아침에 1, 2년, 5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 10년, 15년 걸렸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천히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정책이 그런 비슷한가 틀린가 그거를 보고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네. 그 개인, 그 사유, 예. 자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이 미국에서 그 조지 워싱턴 첫 대통령이셨잖아요. 네. 그분이 이랬어요. 개인 사유, private property가 예. 없으면은 자유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샀어요. 네. 그랬는데 이 이제 공산당 마르크시즘 예. 그쪽에서는 나누죠. 개인이 가질 수 없다. 이거는 네. 나눠야 된다. 네. 이제 공유해야 된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럼 아무나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네. 아니면은 내 땅에서 아무나 가서 여기서 네. 이제 곡실 신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만든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뺏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개인이 각자 뺏어갈 수 없으니까 우선 나라가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맞습니다. 사회주의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뺏어간다.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힘으로 뺏어가는 거죠. 총으로 뺏어가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내 자유를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이게 자산 있는 그 권리, 그 권력, 그 권리라 그러나 네. 예, 그 사적 소유권, 사적 소유권, 사적 권리죠. 소유권 사적 권리. 소유권, 예. right to private property랑 예. 이 state ownership of property. 예. 그러니까는 이 개인 사유를 그 스테이크를 없앤다는 거. 그런 거죠. 네. 예, 그것이 내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에 한국에 그런 인식이 많이 퍼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많이 알릴 필요가 예, 있다. 알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뭐 주택 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바로 이제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맞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근데 네, 토지 아주- 공유제, 예. 무슨 맞아요. 주택 공유제. 중요한 문제를 좀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파퓰리즘의 대표적인 게 무상복지입니다. 네. 맞아요. 무상복지인데 아까 그 베네수엘라 예를 들었지만은 이 무상복지 때문에 망조하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네. 이 1930년대 40년대는 아르헨티나가 남미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나 이 유럽에서요 아르헨티나에 가서 취업을 한단 말이야. 취업을 해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동경하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였는데 여러분이 아실 건데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네. 저희 이제 인기 영합주의를 하면서 예. 이제 공짜로 주는 것을 갖다 막 돌렸거든요. 이 금방 지적을 했는데 이 무상복지의 효과는 당대에 안 나타나고 그 효과가 예. 15년,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졸지에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지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무상복지가 당대에는 직접 영향을 안 미치지만은 예. 우리 15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을 폐암이라고 해요. 폐암. 예. 폐암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공짜병입니다. 공짜병. 예, 맞습니다. 공짜병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자, 내가 지난 정부 때 한 달에 이러저러한 복지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100만 원을 안 준다. 예. 그러면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난 정부는 줬는데 안 주냐. 그 다음에 이 무상복지가 시작되면 많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맞습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데 누가 나가서 땀 흘리며 일을 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정말 망조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게 무상복지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 맞춤형 복지 정책은 좋지만은 너도나도 앞장서서 각 정당들이 무상복지 그게 바로 표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바로 파퓰리즘입니다. 네.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 타로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네요.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네. 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 그리고 말은 무상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실제는 무상이 아니죠. 텍스죠, 텍스. 텍스인데 이거는 요즘 조그만 애들 있죠.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네. 5살짜리. 네. 얘네들이 나중에 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내게끔 하는 거죠. 그런 나쁜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